안녕하십니까? 네, MBTI 검사를 활용한 자기애로 행복한 인생 2막 열기 제14강. 오늘은 MBTI 전문가 되는 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BTI 전문가 되는 법. 생각해보면 제가 2007년에 MBTI를 알게 됐고, 실제로 2009년에 교육을 받아서 2010년에 수료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약 12년간 현장에서 MBTI를 이렇게 적용하고 또 교육 상담하는 일을 해오면서 저 자신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된 이 MBTI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다른 사람의 자기애를 돕는 일에 활용하게 된 것이 이렇게 제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 그 우연한 기회에 자기를 찾기 위한 프로그램 40대 중후반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서 처음 만난 MBTI, EISN, TFJP 또 각 ISTJ, ENTP 이런 코드들이 너무 생소했고 그때 당시 그 검사를 하고 온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지라고 되게 의아하고 잘 몰랐었는데 새삼 그 2년 후에 MBTI 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저 스스로에 대해서 나의 어떤 불만족스러운 점, 내가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점, 또 남들이 나의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래서 그랬구나라는 부분들,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수용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즉 나의 스스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왜 그랬는지, 스스로 긍정적인 부분들을 왜 알지 못했는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수용이 일어났던 것 같고요. 또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부분도 처음에 이렇게 접했을 때는 완벽하게 수용할 수는 없었지만 어찌됐든 다른 사람 입장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MBTI가 저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고요. 지난 12년간 MBTI를 알고 또 MBTI를 활용해서 상담 교육을 하면서 MBTI를 만나지 않았으면 물론 또 다른 인생이 펼쳐졌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심리 도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MBTI는 어떤 기관 간에 서로 연계를 통해서 전문가의 어떤 성장을 돕는가 라는 부분을 봤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MBTI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는 기관이 주 한국 MBTI 연구소입니다. 이곳에서는 MBTI 연구와 더불어서 전문가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이고요. 여기에서 양성된 사람들에게 검사지를 판매하고, 즉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MBTI는 검사 도구를 판매합니다.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곳이 어세스타이고요. 이곳은 MBTI 검사지를 개발해서 이렇게 출판하고 또 MBTI GCP, 즉 글로벌 교육이나 일부 조직 개발, 리더십 이런 적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MBTI를 사람들이 어떤 현장에서 공부한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또 연구, 학술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한국심리유형학회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주로 전문가들이 1년에 2번 학술대회, 또 연차대회를 통해서 그간 현장에서 활용한 MBTI 도구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 이걸 통해서 MBTI에 대한 활용의 질을 더 높여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한국심리유형학회입니다. 이 세 가지 구조에서 MBTI가 사회에 올바르게 보급되도록 하는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MBTI는 전문가 교육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면 초급, 보수, 중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초급 2일, 보수 이틀, 그리고 중급 이틀 이렇게. 그래서 초급 보수까지 받으시면 기본적으로 MBTI 포맨 검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4일 교육이 한 번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즉 초급 보수를 합쳐서 초급 교육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여건상 4일간 연속으로 이렇게 휴가를 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틀씩 나누어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교육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초급 이틀을 이렇게 수료하여야 보수 과정에 이렇게 교육을 신청할 수 있고요. 보수 과정까지 이렇게 수료하고 과제를 제출하면 폼엠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즉, 다면척도라고 하는, 그래서 이 검사지까지 사용할 수, 즉, 지금 현재로는 폼에서 폼 Q 과정, 폼 Q 검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받으려면 중급 과정 이틀을 더 추가로 수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폼 Q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총 6일에 초급, 보수, 중급 3단계 교육을 받으면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청소년 과정, 캐티 과정 하루짜리를 수료하시면 청소년 검사지 50일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이들 버전은 청소년에 맞게 초4에서 약 중학교 2학년 정도 시기 아이들에게 검사를 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검사지이죠. 이 캐티 검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어린 청소년 과정을 수료하시면 검사를 구입하고 해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일반 강사를, 즉 전문가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는 적용 과정을 3개 이상 이렇게 수료하셔서 마지막 일반 강사 과정까지 수료하시게 되면 드디어 MBTI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장 프로그램 운영 자격이라는 것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MBTI 학습이면 학습, 진로면 진로, 또는 자기의 이런 성장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운전면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취득했다 하더라도 운전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전문가로서 성장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한국 MBTI 연구소나 어세스타 홈페이지 검색해 보시면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육 과정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자, 여기에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꼭 일반 강사, 전문가를 목표로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정말 이런 부분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렸고요. MBTI 이렇게 일반인으로서 검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본인의 유형을 찾아가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참여한 워크샵 형태 있죠. 이런 워크샵 형태로 교육을 받을 때 좀 더 실감나게 내 유형을 찾는 이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꼭 이런 교육에 입문하셔서 최소한 보수 과정, 더 나간다면 중급 과정, 더 욕심을 낸다면 전문가까지 이렇게 취득하셔서 제대로 MBTI를 알고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MBTI 전문가가 된다면 활동 분야가 어떻게 되는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우리 MBTI는 초기 상담 과정, 즉 어떻게 보면 심리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성향을 파악하는 자료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시는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MBTI를 교육을 받아 놓으시면 좋겠고요. 상담은 어떻게 보면 은퇴가 없는 직종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담을 꿈꾸시는 분이란다면 기본적으로 MBTI 교육을 받아 놓으시기 좋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 학교 장면에서도 요즘에 되게 핫한 부분이 바로 MBTI지 않습니까? 그래서 MBTI 교육을 받아 놓으시면 학교에서 교육 강사로 또 기업이나 또 기관에서 MBTI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교육 강사로 활동하실 수 있겠고요. MBTI가 목적이 될 수는 없겠죠. 네, MBTI는 어떻게 보면 밑바탕에 자기 어떤 전문 분야를 이렇게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학습이면 학습 분야의 전문가를 한다면 내담자나 또 교육 내용에 있었던 성격별로 학습의 이런 부분들이 활용될 수 있는 각각의 고유의 특성들을 이렇게 기존의 학습에 연계해서 활용한다면 훨씬 더 폭넓고 질 높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MBTI를 적용하고 활용하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상담 분야나 학교, 기업, 기관에서 상담 교육을 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어,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넓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MBTI 전문가가 되는 과정, 그리고 향후에 활동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런 정보를 오늘 처음 이 강의를 통해 접하신 분이라면 조금 더 이 과정을 활용하셔서 본인의 자기 이해를 높이고 또 중년기에 또 인생 2막에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또 2막을 열어가는 좋은 하나의 정보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박노해 시인의 행복은 비결을 모른다. 저는 MBTI 강의나 상담의 말기에 꼭 이 부분을 같이 공유하기도 하는데요. 어찌 보면 이 시에서 표방하는 게 바로 MBTI에서 이야기하는 차이와 다름에 대해서 정말 그 내용을 잘 표현해진 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비교를 모른다. 박노해. 나의 행복은 비교를 모르는 것. 나의 불행은 남과 비교하는 것. 내가 남보다 앞섰다고 미소 지을 때 불행은 등 뒤에서 검은 미소를 짓나니 이 아드간 우주에 하나뿐인 나는 오직 하나의 비교만이 있을 뿐. 어제의 나보다 좋아지고 있는가? 어제의 나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어제의 나보다 더 깊어지고 성숙하고 있는가? 나의 행복은 하나뿐인 자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나의 불행은 세상의 칭찬과 비난에 울고 웃는 것. 네, 어떻습니까? 좋은 시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러분과 MBTI를 통한 자기애로 행복한 인생의 이막을 열어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한 시간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